자, 이번 시간에는 3D 모델링 중에서도 우리가 그 기본, 피처 디자인 기본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하는 거를 우리가 보통 그 솔리드 모델링이다, 이렇게 하고,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컴퓨터용 가공 산업기사 3D 걸 해볼 텐데, 3D. 그런 거는 서피스 모델링이라고 좀 들어갑니다. 그걸 또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런 거 일단 순서대로 맛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돌출과 회전을 구분을 한번 해보겠는데, 돌출과 회전 가장 대표적인 거. 자, 요 메뉴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돌출이라는 메뉴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돌출. 자, 우리가 이런 메뉴를 누르시면 항상 리셋을 한번 하기로 했죠. 리셋을 한번 하시면 기본 설정이 어떠냐면 곡선 추정에, 그러니까 이 곡선 전부 다를 이용해서입니다. 이 곡선 전부 다를 이용해서 0부터 25 위의 방향으로 돌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잡한 걸 그릴수록 곡선 추정이라고는 잘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형상이 잘 안 나오니까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연결된 곡선 정도를 쓰십니다. 연결된 곡선. 그래서 연결된 곡선이라고 이렇게 골라놓으시고 바깥의 사각형을 아무 부분이나 딱 누르시게 되면 이 바깥의 사각형이 위로 이렇게 25만큼 돌출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겁니다. 기본으로 한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프로그램 짜실 때 요 사각형상 중에서 항상 보통 왼쪽 구석 위에를 보통 원점으로 잘 잡으셨죠? 맞습니까? 그게 자동으로 되려고 하면 이게 방향 반전을 눌러서 아랫방향으로 내려버리시면은 여기 원점이 나중에 자동 잡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형상을 그릴 때는 보통 밑으로 돌출합니다. 밑으로. 이유는 그냥 오로지 여기서 원점을 잡기 위해서이고, 자, 또 보시면 지금 기본이 0에서부터 25까지 이렇게 되어 있으신데 우리가 지금 만들어야 되는 애는 전체가 19입니다. 그죠? 19. 19니까 끝에 거리를 19로 이렇게 주시면 되겠고, 19로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시면 밑에 이 받침대는 위에 5만큼 이렇게 파진 윤곽을 가지고 있다. 파진 윤곽을 가지고 있다.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시작을 5부터, 그러면 얘가 5만큼은 이렇게 비어있는 겁니다. 비어있다. 5만큼은 비어있는 상태에서 19만큼의 이런 형상을, 사각형 형상을 밑에 적용을 하면 이 상자는 계속 있는 상태에서 이게 만들어지겠죠. 처음 만드시는 물체는 추정됨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부터 만드시는 물체는 우리가 불린 연산이라고 해서 결합을 할 건지 빼기를 할 건지 교차를 할 건지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만드는 것부터는 추정됨 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처음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5부터 19까지 얘를 적용해가지고 돌출을 했다. 이런 상태로. 잘 안 되신 분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자, 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보세요. 이번에는 연결된 곡선인데, 안쪽에 우리가 흔히 형상 따라 도는 윤곽, 요 선을 딱 찍고, 요 놈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선이 그려진 0에서부터, 요 파는 깊이가 5니까, 5만큼을 밑에 받침대 방향으로, 밑에 얘와 결합하면 되겠죠. 결합. 물체는 하나짜리 물체다. 이겁니다. 사실은 하나짜리 물체다. 결합한다. 이런 연산을 우리가 불린 연산이라고 합니다. 불린 연산. 불린 연산을 할 때는 결합이냐 빼기냐 이런 거를 정해주시고, 만약에 상대방 요 부품이 2개 이상이면은 실제로 골라줘야 됩니다. 골라줘야 되는데 결합할 상대방 부품이 어차피 하나밖에 없으면 얘가 자동 선택입니다. 밑에 거와 자동 선택. 이렇게 해서 또 적용하겠습니다. 적용. 그래서 이런 형상 만들어졌습니까? 그럼 우리가 딱 생각하기에 안에 요 3만큼은
이 형상대로 빼면 되겠다. 이거 빼면 되겠다. 이 형상대로. 다시 연결된 곡선으로 위에 요 연결된 선을 잘 잡고 이렇게 잘 잡고 밑으로 반대 방향으로 3만큼 빼기를 하겠다. 적용. 이렇게 하시면 밑에 받침대를 우리가 처음에 돌출로 만들었고 윗부분 윤곽 부분을 역시 돌출로 만들었으며 요 안쪽의 형상대로는 이렇게 이제 빼시면 되겠죠. 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안에 구멍이 관통구멍이 만약에 이렇게 팔이 있거나 나사구멍이 팔이 있다고 할 때 실제로 이 나사구멍을 나중에 나사로 표현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제가 지금 8mm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죠? 8mm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제 팔자 동그라미가 빼기로 하려고 하면 위에 있는 이 동그라미를 잡아서 자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이 동그라미에서 화살표를 위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게 방향을 선택하는 거예요. 위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렇게 하셔도 되고 빼기를 할 때 또 숫자를 딱 적어주셔도 되겠지만 완전히 관통시킨다는 의미로 모두 통과 이렇게 하면 요게 지금 허공에 떠 있어가지고 좀 이럴 수가 있는데 빼기가 또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빼기가 되기도 합니다. 또는 뭐 그냥 아까처럼 값이 돼 있을 때는 값이 돼 있을 때는 그냥 충분히 이렇게 빼주는 걸로 위에는 화살표를 움직일 수 있고 밑에는 요 점을 가지고 빼는 거리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값을 적어도 되고 마이너스 30부터 뭐 적어도 그래서 이렇게 빼기까지 먼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빼기까지 해보신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3D에서는 피처 디자인, 특징 형상 모델링, 솔리드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솔리드 모델링은 대부분 큰 형상을 돌출이나 회전으로 먼저 크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구멍을 뚫거나 더하기, 빼기 해가면서 마치 여러분들이 블럭 장난감 만들듯이 이렇게 만드는 걸 보통 얘기합니다. 제가 먼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 도면에 나와 있는 형상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캠 작업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도 구멍이 하나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마저 좀 배워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마저. 특히 이제 나사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자, 먼저 방금 요 구멍 뚫은 거 있죠? 요 왼쪽에서 여러분들 요 파트 탐색기로 다룰 수 있어야 되니까 방금 요 구멍 뚫는 거를 이렇게 한번 선택해 보세요. 구멍이 뚫혔다.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스케치가 지금 8이니까 8로밖에 안 뚫히죠. 8로밖에. 또는 다르면은 다르게도 안 뚫히는데 자, 요걸 지워 보겠습니다. 요거를 우클릭 해가지고 삭제하겠다. 지우고 그럼 제가 지금 이제 여기서 표현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다가 8짜리 탭, 나사구멍을 표현하고 싶다. 이겁니다. 8짜리 탭, 나사구멍을 표현하고 싶다. 그리고 비록 여기는 동그라미는 안 그렸지만 여기도 구멍을 이렇게 내고 싶다. 이겁니다. 내고 싶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에 8짜리 나사를 만들려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구멍은 6.8 정도를 뚫어야 됩니다. 6.8 정도. 프로그램 하면서 익히셨습니까? 익히셨습니까? 네, 그러면 어쨌든 요 나사 팔을 뚫으려고 하면은 그거보다 좀 작은 구멍을 파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요 8짜리 그려왔는데 되냐 이 말입니다. 되냐 방금 그 빼기로. 그렇게 안 될 때는 이 기능이 있다 이겁니다. 보세요. 먼저 여기하고 여기도 해보겠습니다. 자, 요 위에 보시면은 이 구멍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구멍이라는 기능. 방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구멍을 그냥 얘를 선택해가지고 이 사이즈로 빼기 하셨지만 그것보다 더 복잡한 구멍이 있을 때는 보세요. 자, 얘를 구멍 기능을 딱 눌러서 리셋 해보겠습니다. 리셋. 구멍 기능을 눌러서 먼저 한번 리셋 이렇게 해보면 얘는 첫 번째로 제가 지금 목적으로 하는 거는 이 부분과 이 부분에다가 8짜리 탭
팔자리 탭, 요 나사 부분을 표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일반 구멍은 맞고 점 지정. 자, 점은 점이 있는 것도 점이지만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으면 그거는 중심점을 뜻합니다. 중심점. 그래서 저도 깜빡 빼먹은 것도 있지만 위에 있는 여기에서는 굳이 동그라미를 안 그려도 구멍은 뚫을 수 있다 이겁니다. 중심점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이 여기에 만약에 물체가 차 있었다면 면의 수직으로 바로 구멍을 뚫을 수 있는데 이게 물체가 차 있지 않고 이게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떠 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물론 면의 수직이 하려면은 밑에 있는 요 선들을 누르면 됩니다. 동그라미 선들 누르면 되는데 저는 위에 있는 걸 누르고 싶으니까 이거를 구멍 방향을 이렇게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반 구멍의 구멍 방향을 면은 빼고 눌러서 벡터 방향 밑에 벡터 방향을 Z 마이너스 방향 밑으로 구멍을 파겠다 이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면이 차 있었다면 이걸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뚫고 싶은 지금 구멍은 뭡니까? 아까처럼 8mm짜리 일반 구멍이다 그러면 단순으로 해놓고 직경 8 깊이가 정해져 있다면 주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사 앞에 모양 주시면 되는데 요 드릴 앞에 모양 완전히 관통한다 그러면은 이 값 대신에 바디 통과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방금과 똑같은 거를 구멍으로 하고자 하면 일반 구멍 밑으로 팔자리 바디 통과 빼기로 이제 구멍 두 개를 찍어 보겠습니다. 점 지정해가지고 요 중간 지점을 하나 찍고 빠집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호의 중간 지점도 이렇게 찍으면 그냥 확인이나 이렇게 하면 아까 했던 거랑 똑같다 이겁니다. 똑같다. 근데 좀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 걸 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면은 물론 이제 여기에 그 그림이 없어도 구멍을 뚫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는 팔자리 일반 탭을 이렇게 이제 만들고 싶으니까 이 단순 구멍이 아니고 여기다가 여기는 지금 전부 다가 단순 구멍들 카운터바 이런 것들밖에 없고 위에서 스레드 구멍 나사 구멍으로 이렇게 잡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나사 구멍 스레드 방향은 계속 Z 밑으로 방향 크기는 여기 눌러서 내가 비록 팔자리 동그라미를 그렸지만 탭 팔자리를 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지가 알아서 안쪽에 구멍을 조금 줄여주면서 이런 조절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냥 팔자리 관통 구멍을 뚫기 위해서는 이거 하는 게 더 불편하고 뭐라고 할까 느리고 이렇지만 걔를 가지고는 팔자리 이런 나사 부분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방금 여기서 구멍 기능을 가지고 스레드 구멍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스레드 종류를 선택해서 깊이 뭐 이런 건 뭐 전체 하면 됩니다. 전체 어차피 관통 구멍이니까 밑으로 깊이 전체 관통으로 이렇게 적용이나 확인을 해서 딱 빼주시면 챔퍼가 자동이 되면서 여기에 점선 같은 게 생기는데 투명하게 이렇게 보시면 위아래로 이렇게 못딱이 된 이런 점선이 보일 겁니다. 점선. 요게 스레드가 내부적으로는 표현됐다 이 말입니다. 표현됐다. 스레드 나사가 표현됐다. 근데 우리는 이 나사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실제로 이게 파고 싶어 하죠. 파고 싶어 한다. 실제로 한번 파보겠습니다. 그럼 이 나사를 실제로 파는 것은 근데 시험 칠 때는 전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사를 파는 것은 이렇게 합니다. 삽입에 특징 영상 설계에서 삽입의 특징 영상 설계에서 스레드인데 이 스레드에 가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볼. 이 심볼은 뭐냐면 방금처럼 이렇게 점선 같은 걸 표시해 주는 겁니다. 나사구멍이나 점선. 이건 지금 이미 했다 이거면 했다. 그럼 상세한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내가 여기에 있는 원통을 찍고 지금
요 설명을 보면 시작면을 선택해라 하니까 요 위에 면을 찍으시면 됩니다. 요 위에 면을 딱 찍으시면 이 밑으로 나사를 내줄 건데 확인하시면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네가 8mm 나사를 만들 건데 구멍은 6.8이다. 아까 이 스레드 구멍으로 뚫었기 때문에 6.8 구멍이 뚫혀 있는 겁니다. 6.8이다. 피치는 이렇게 되고 나사산의 각도는 60도다. 그래서 적용을 하면 여기에 실제로 해당하는 나사산이 파진다 이겁니다. 8짜리로 구멍을 뚫으면 빼기 하면 이걸로 하면 10짜리 탭이 나옵니다. 10짜리 탭. 그러니까 탭을 만들 때 이거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가 스레드로 탭으로 뚫었으니까 두 개가 동시에는 안 될 겁니다만 여기서 상세안으로 해서 이 구멍을 찍고 위에가 시작이다. 나사의 시작이다. 확인해주면 밑으로 가면서 전체 길이에 대해서 15.4네오 전체 길이가 나사를 파준다. 확인.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피처 디자인, 특징 영상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줄 필요는 시험지 때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우리 기능을 배우기 위한 것이고. 아시겠죠? 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구멍은 안 내놔도 동그라미가 있거나 이 큰 원이 있으면 여기에 중심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캠 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캠 칠 때 이거를 나사를 다 파갖고 치시는데 그러면 실수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하지 마시고. 관통 안 했습니까? 나사산이 안 나왔습니까? 안 볼까요? 자, 나사산이 끝에까지 이렇게 됐나 안 됐나 한번 이렇게 보면 되는데 안 된 이유는 요 스레드를 하실 때 제가 스레드 하실 요 해보면 요게 나사산의 길이입니다. 15.4가 이게 더 작았을 겁니다. 작았거나 이런 경우에 더 늘려주시면 되고 20 자, 지금 우리가 돌출, 구멍, 불림, 더하기, 빼기 이런 거 배워보고 있습니다. 오딱이나 뭐 모서리 블렌드 이런 건 예전에 해봤으니까 놔두고 일단은 여기에 나오는 이런 거 정도만 한번 해보겠는데 자 다시 제가 돌아보겠습니다. 안 되시는 분들은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만드실 필요는 없고 시험용이라면 스레드 구멍 3개 다 지우겠습니다. 왼쪽에서 3개 다 지우겠습니다. 시험용이라면 나사산에 구멍을 뚫는 게 아니고 제도라면 나중에 그렇게 합니다. 그냥 구멍만 있으면 되니까 보세요. 구멍이 있으면 되니까 이놈은 위에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이걸로 할 수 있죠. 돌출로 이 8자리를 선택해서 아까 이렇게 뺄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얘는 어떻습니까? 얘는 위에 8자리 동그라미가 없지요? 그러면 8자리 동그라미를 못 뚫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요 구멍 기능을 가지고 중심이 있으니까 구멍 기능을 가지고 8자리 동그라미를 뚫고 싶으면 일반 구멍, 단순 구멍 8자리로 통과하겠다. 면의 수직을 쓰고 싶으면 요 밑에 뚫히지 않는 면 위에 걸 찍으면 면의 수직이 아니다. 이거는 면이 없으니까 요 밑에 있는 요 안쪽의 모서리를 이렇게 찍어주시면 면의 수직으로도 바로 구멍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쓸 때는 빼기로 하는 거나 구멍 뚫는 거나 같은 용도다. 같은 용도. 그런데 이 구멍으로 할 때는 이 동그라미 그려진 거에 대해서 다른 구멍도 뚫을 수 있고 나사산 구멍도 뚫을 수 있고 또 어쩔 때는 이렇게 우리가 카운터 보아 구멍이나 카운터 싱크 구멍이라고 해서 이런 구멍도 뚫을 수 있고 막 그렇습니다. 구멍들을.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기계 제도 요소 우리가 기계 제도 기능사나 기계 설계 산업기사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그런 구멍 기능을 많이 쓰게 됩니다. 지금 저는 그냥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나 지금 우리가 요거를 만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캠을 쳐가지고 가공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겠다. 자, 그러면 요거는 현재 요까지로 잠깐 끊겠습니다.